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예빈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 엄청난 전기차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테슬라에서는 모델 Y 롱바디가 나올 예정이고, GM에서는 허머 EV가, BMW에서는 iX3, 벤츠는 GLC가 나온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지커도 나오고 비아디도 신차를 준비 중입니다.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차량들을 새롭게 등장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올해 들어서 새롭게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뽑아보는 2026년 출시될 전기차 중 가장 기대되는 자동차 탑6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자동차는 뭐니뭐니 해도 테슬라 모델 Y 롱바디가 있죠. 이거 제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미리 타봤거든요. 그거 영상 보시려면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더라도 테슬라 모델 Y 일반형이 정말 잘 팔리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모델 Y만 5만 대 가까이 판매를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모델 Y 롱바디까지 출시가 되면은 얼마나 더 팔리게 될지 예상이 안 될 정도예요. 실제로 제가 모델 Y 롱바디 영상을 올린 후에 많은 분들이 야, 이 차 너무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언제 출시되냐? 나오면 바로 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Y 롱바디의 스펙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됐죠. 배터리 스펙은 88.1kWh NCM 배터리를 활용한 롱레인지 버전으로 나오고요. 대단한 건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인데, 여기 보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상온 기준으로 복합 553km라고 나오죠. 야, 진짜 미쳤다. 공차 중량이 2톤이 넘고 전장 길이가 4976mm여서 준대형 SUV에 해당하는 차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와요.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이 전장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2열 말고도 3열 의자가 포함된다는 거죠. 심지어 2열 시트에는 통풍 시트라든지 전동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암레스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앉아봤을 때 2열은 뭐 성인 남성 쉽게 탈 수가 있고, 3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출력도 공개가 됐죠. 현재 모델 Y 롱레인지 모델과 동일한 출력의 듀얼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도대체 가격이 얼마로 나오냐? 이거 진짜 중요하죠. 모델 Y 롱바디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33만 9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7,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Y 듀얼 모터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Y 듀얼 모터가 한 6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걸 롱바디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하면 모델 Y 롱바디의 한국 출시 가격이 6,599만 원, 조금 비싸다 싶으면 6,999만 원, 요 사이에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고 출고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서는 6,200만 원에 살 수가 있고요. 비싸면 6,700만 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들고 Take my money!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차량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이게 기가상하이나 뭐 이런 데서 생산하는 대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국내에 얼마나 배정될지, 물량이 얼마나 넘어올지 이런 것들도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델 Y 롱바디가 국내에 출시되면 진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예약을 하셔야 올해 내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모델 Y 롱바디 출시되면 아이오닉 9이랑 EV9 어떡하냐 도대체. 다음은 GMC에서 나오는 허머 EV입니다. 이게 국내에 진짜 출시가 된다니, 야, 진짜 대단하죠. 제가 지난달에 GMC 행사장 가서 실제로 국내에 출시되는 허머 EV를 타봤잖아요. 기본적으로 픽업 트럭 버전, SUV 버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동차는 SUV 버전으로 들어옵니다. 디자인 정말 미쳤죠. 이렇게 생겼는데 앞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이 남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디자인, 저도 돈만 많으면 꼭 하나 사고 싶은 그런 자동차예요. 근데 한 가지, 일반적인 도시명 준대형 SUV보다 크게 차이 나는 건 단순히 전장 재원이 길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전폭이 무려 2.2m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아이오닉 9의 전폭이 2m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허머 EV에 타보면 운전석과 조수석이 꽤 멀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 전폭이 길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트렁크 공간도 폭이 엄청 넓어요. 이 전폭이 넓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장점이 2열 가운데 좌석에 성인이 앉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타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을 얘기해보자면 두 개의 모터를 달아서 578마력이 나온다고 하고요. 저는 이 허머 픽업 트럭 버전 중에서 트라이모터 모델을 타봤는데 이게 무게가 4톤짜리 자동차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차의 가속력이 3
3.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주파를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출시되는 허머 EV의 스펙은 전륜에 350마력짜리 하나, 후륜에 350마력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요 정도만 해도 진짜 아찔한 수준이죠. 그리고 전격 전압 290V에 580A 이 두 가지 수치를 곱하면 168kWh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지간한 자동차에 롱레인지 배터리 2개가 들어간 정도인데 실제로 배터리를 2층 구조로 쌓아서 만들기도 해요. 또 들어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다륜 조향 들어가서 크랩워크라고 하는 자동차가 대각선으로 주행하는 기술 들어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통풍 시트,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뭐 전동 프렁크 이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요. 가장 기대되는 거 여기에다가 슈퍼 크루즈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앞만 보고 있으면 핸들에 손을 얹지 않고 있어도 알아서 차선 변경하고 가속 감속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자동차의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 비슷한 스펙의 자동차 가격이 97,200달러입니다. 현재 환율로 보면 1억 4천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이런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1억 4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은 독일 브랜드로 넘어가 보면요. BMW에서 존재감이 미친 자동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바로 iX3예요. 앞모습 이렇게 생겼고요. 뒷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디자인 딱 보면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게 바로 최신 BMW의 디자인인 노이어 클라스를 적용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BMW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예정입니다. 사실 초창기 BMW에서 나왔던 차량들은 이 세로로 긴 키드니 그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차량들이 점차 가로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F바디쯤에 와서는 정점을 찍었던 거죠. 그랬던 디자인이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또 보다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BMW iX라는 자동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 저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iX3도 막상 출시되면 존재감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의미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튼 이 BMW의 새로운 iX3 스펙도 공개가 됐잖아요. iX3 50 e드라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469마력이라는 엄청난 출력을 듀얼 모터로 내고요.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9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무게가 2톤이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요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469마력인데 4.9초라고? 뭔가 조금 아쉬운데? 심지어 배터리도 108.7kWh가 탑재되기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무려 800km라고 합니다. 이거는 WLTP 기준이니까 국내 기준으로는 요것보다는 줄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도 800V 기술을 탑재해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21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휴게소 가서 충전기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가 호두과자 하나 사 먹고 커피 한 잔 뽑으면 딱 되겠죠. 실내 디자인도 지금까지 BMW와는 확 다르게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이 전면율이 바로 아래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가 몇 %인지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속도가 얼만지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iX3 50X 드라이브의 가격이 독일 기준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트림 가격만 7만 유로 정도가 됩니다. 7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거든요. 한국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긴 하니까 이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겠지만 중형 전기 SUV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요즘 국내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약간 전투력 측정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테슬라 모델 Y보다 조금 더 비싸면 테슬라 사러 감 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가격이 얼마로 출시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 브랜드 렉서스에서 새로운 전기 세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바로 ES350e 버전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거 제가 작년에 상하이 모터쇼 다녀오면서 새롭게 나오는 모델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보여드렸었죠. 앞모습은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살짝 댓글을 보니까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야, 나오면 즉시 구매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디자인이 너무 도전적인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실물을 보긴 했지만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는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여튼 무려 출시된 지 8년 만에 새롭게 풀체인지가 된다는 거 진짜 오래도 걸리긴 했다. 보통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면 풀체인지를 하는데 렉서스는 얼마 전에도 기사를 내면서 풀체인지 주기를 더 길게 가져가겠다 라는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모든 브랜드가 신차 출시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추세인데 도요타 렉서스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정책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렉서스의 새로운 자동차 ES350e는 전기차 버전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에 국내에서 인증받은 렉서스 ES350e의 스펙이에요. 최대 출력을 보면 227마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직 인증을 받지
받지 않았지만 듀얼 모터 버전의 ES502 버전도 있습니다. 이거는 340마력 정도를 낸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ES502 버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보면요, 391V에 191A 두 수치를 곱하면 74.6kWh 배터리를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롱레인지 배터리가 보통 80kWh가 넘어가는데 요 정도 수치의 재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스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데 상대는 렉서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팬층이 굉장히 두텁고 차를 잘 만든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자동차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드러나 있는 수치로 판매량을 속단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여튼 ES350이 생각보다 기대되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비아디가 국내에 들어왔고 올해는 지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차량은 바로 지커 7X라는 차량이에요. 지커 7X는 이렇게 생긴 중형 전기 SUV입니다. 전장 길이가 4,825mm에 전고가 1.6m가 좀 넘는데 약간 날렵한 느낌의 SUV라고 보시면 돼요.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았어요. 저도 중국 갈 때마다 이 지커 브랜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동차를 봤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디자인이 정말 잘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커 7X가 한국에 나오면 바로 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지커 7X는 스펙도 정말 엄청납니다. 103kWh 배터리를 탑재해서 중국 기준으로 802km를 간다고 하고요. 최대 900V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이 10%에서 80%까지 10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충전기 스펙이 안 맞아서 그래요. 모터 출력도 어마어마한데 듀얼 모터를 달아서 780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 건 가격이에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각종 안전사양이 모두 포함된 자동차의 가격이 중국 기준으로 27만 위안. 아니 잠깐만, 가격이 이게 맞아? 우리나라 돈으로 5,600만 원이에요. 심지어 여기에서 사양을 좀 낮추고 배터리 75kWh의 싱글 모터를 고르면 23만 위안. 중형 전기 SUV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4,800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가격이죠. 물론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관세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을 상정하면 요것보다야 좀 높아지겠지만 보조금을 받고 뭐 이러다 보면 거의 엇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시장에 거의 매기 수준으로 나오는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커 7X는 진짜 괜찮긴 한데? 그리고 이미 국내에 출시한 브랜드 비아디도 새롭게 나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차량들 중에서 C라이언 7이 싱글 모터 버전만 있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서 듀얼 모터를 탑재한 C라이언 7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 차량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후륜 모터는 기존 RWD 모델 그대로 들어가면서 전륜에 218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추가돼요. 이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시간이 4초가 조금 넘겠죠. 중요한 건 가격인데 실제로 제가 이 C라이언 7 올휠 드라이브 차량을 중국에 가서 봤었거든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인 오디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추가될 걸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요거는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 RWD 플러스 트림이 4,190만원, 다이내믹 트림을 고르면 4,690만원이에요. 딱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C라이언 7 RWD 모델이 4,490만원이니까 여기에 500만원을 더하면 4,990만원 정도로 출시가 될 거고 보조금을 대략 한 200만원 정도 받으면 4,790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4,790만원에 500마력이 넘어가는 스포츠 중형 전기 SUV면 괜찮지 않나? 지난번에 저희가 C라이언 7을 파주에서 부산까지 끌고 갈 때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500km에 달한다는 걸 테스트했었잖아요. 인증받은 것 자체는 복합 384km지만 요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걸로 보여요. 이 외에도 조금 더 작은 준중형급의 C라이언 6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라서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국산차는 도대체 너 이게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에서 나올 예정인 아이오닉 3 그리고 기아에서 나올 예정인 EV2는 국내 출시가 미정이라서 뺐고요. 제네시스에서는 이미 올해 GV60 마그마 버전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기아에서는 고성능 GT라고 하는 뭐 EV3, 4, 5에 해당하는 듀얼 모터 버전들이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GT라고 하기엔 그냥 듀얼 모터 뭐 이런 느낌이라서 빼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준비하는 차량들이 있기는 해요. 제네시스에서는 GV90이라든지 아이오닉 7, EV7 뭐 이런 차량들이 준비가 된다고는 하는데 GV90은 원래 작년 출시였는데 밀리고 밀려서 지금 언제 출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이오닉 7, EV7은 내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요 정도라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차량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출시될 기대되는 전기차 6종을 한번 쭉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차종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